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교육 채널 스포키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교육이 여러분 의무 교육 과정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어머님들이나 학교 일선의 교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보사회에서 창조사회로 사회적 가치가 이동하면서 과거의 가치인 지식의 저장과 수집이 컴퓨터의 몫으로 넘어가고 인간의 창의적 활용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추세는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영국, 프랑스 이렇게 해외에서 소프트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련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초등학교에서는요,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한다고 하고요. 중학교를 가면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교과 활동까지 연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실과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컴퓨팅 사고력, 이건 이따가 저희가 함께 다룰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의 툴을 배운 다음에는 이제 점점 고등학교, 대학교 갈수록 소프트웨어 특화한 인재 양성 쪽으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자, 소프트웨어 교육은요, 프로그래밍 자체를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학부모님들이 배우셨던 한글이나 엑셀, 이렇게 컴퓨터를 단순히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요, 생각을 설계하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알고리즘의 학습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까지 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으로 컴퓨터를 직접 다루는 그런 프로그래밍과는 전혀 다르다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또 이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과정을 여러 가지를 내어보고 직접 해결해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슷한 문제의 해결을 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보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대화한다, 프로그래밍어를 배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기존에 존재하던 것에 창의력을 덧붙여서 우리의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기는 하지만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배우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하는데 사용하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세대에서는 이진법, 그러니까 0과 1로 된 언어, 2세대에서는 기계어, 3세대에서는 C 언어, 포트란, 코볼, 베이직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고요. 4세대부터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가 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객체 지향 언어, 우리가 항상 설치하라고 많이 나오죠. 자바 같은 것들. 이제 현재는 컴퓨터 친화적인 로우 레벨 언어에서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와 쉽게 대화할 수 있는 하이 레벨 언어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달과 함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은 알고리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더 발달시켜서 엮어가는 거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또 이런 논리적 창의적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 찾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교육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6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고력이 향상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런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과학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계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이 길러지고요. 세 번째는 논리력. 우리가 기존의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능력인데요. 어떤 설계한 해결 방법에 필요한 인과관계, 규칙, 수학하고 비슷하죠. 이런 규칙들을 파악해서 이러이러함으로 이러할 것이다. 혹은 이러이러함으로 이러하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고요. 네 번째로는 추론 능력입니다. 이거는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요. 검토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창의력이에요. 우리가 창의력 교육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창의력에 대해서도 되게 정의와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은 상상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그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산해서 이제 구체화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길러진다고 합니다. 이제 창의적인 인재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비판적 사고방식인데요. 창의적 사고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요. 그냥 수용적 사고, 어떤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고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A인데 A가 아니라 B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A라는 길을 가더라도 B나 C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내가 구한 이 방법이 맞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추구를 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은 크게 5가지 분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소프트 교육을 지도를 할 때 보통 언플러그드 컴퓨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1세대가 뭐였나요? 네, 이진수였죠. 0과 1로만 정보를 표현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들을 카드, 흑백 카드와 마찬가지로 뭐 바코드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생활에서 컴퓨터 플러그가 전원을 꽂다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전원을 켜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프로그래밍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과 비슷한 원리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이 언플러그드 컴퓨팅에서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에서 살펴봤던 기계어,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의사소통, 컴퓨터 공학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아까 우리가 현재 가장 하이 레벨 언어로 지향하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것을 우리가 교육용으로 구현한 프로그램이 2가지, 미국에서는 스크래치, 한국에서는 엔트리인데요. 스크래치는 교육용 프로그램 언어를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형식으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또 화면을 게임을 만든다든지 무슨 동영상을 흘러가게 한다든지 그런 명령을 아이들이 직접 내릴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미국의 MIT 연구소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을 우리 네이버에서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더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한국형으로. 원래 오픈소스, 스크래치가 다른 사람들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에서는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스크래치나 엔트리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최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피지컬 컴퓨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감각 역할을 하거나 또 그에 따라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직접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트리 프로그램하고요. 엘리오라는 그 센서, 오프라인 센서가 있어요. 그 센서를 엔트리랑 연결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장치를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앱을 이용해서. 그리고 스크래치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엔트리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연결시킨 엔트리나 스크래치에 코딩을 한 어떤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어떤 장애물을 파악해서 그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 간다든지 하는 명령을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 위에 있는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조금 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플러그드 컴퓨팅으로 해서 교육용 프로그램 한 다음에 이렇게 피지컬 컴퓨팅까지,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이들은 스크래치나 엔트리에서는 화면상에서만 어떤 우리가 그 대상을 움직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서브젝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대상을 화면에서 움직이다가 이 대상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지는 거죠. 장난감 자동차에 엘리오라는 센서를 달아서 내가 와이파이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런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 교육할 때 어떻게 집중해서 아이를 지도해야 될지를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프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이 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또 한번 함께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영상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